근데 이게 개념이 좀, 자. 이게 수학적으로 이 공통수학 하는 것처럼 막 계산이 많다기보다는 요 명제라는 것도 약간 논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걸 잘 몰라도 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받아들여 보고요. 그럼 일단 명제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같이 외울게요. 명제라는 건 뭐냐면 집합은 뭐였어요? 집합은 대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죠. 이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얘를 명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얘들아 집합이 뭐야? 이랬듯이 명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0.1초. 다시 명제가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민준이 있으니까 민준이는 잘생겼다. 이런 명제일까요? 이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니죠. 불분명하잖아요. 뭐 선생님은 잘생겼다 생각하지만 어떤 애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4는 3의 약수다. 이런 명제일까? 4는 3의 약수다. 이런 맞는 말, 아니 그러니까 명제일까?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인데 명제는 맞아요. 왜냐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명제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거기까지 이해하지? 거기까지 쉬워.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이거든? 이 조건은 뭐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만 보면은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참이나 거짓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미지수를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이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에요. 이해하죠? 미지수를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이거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질 때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이 조건에서 관심 있는 건 뭐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저런 x들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겠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은 뭐가 있죠? 4의 약수가 뭐가 있죠? 4의 약수요. 약수. 1, 2, 4 이런 게 있죠. 그럼 x가 만약에 1과 2와 4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좀 많아요. 이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다? 조건이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얘를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라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요? 명제 배웠죠? 두 번째는 조건 배웠죠? 세 번째는 진리집합. 이거 세 개 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부정을 하래. 부정. 이 조건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조건 P, 영어 소문자 같은 거로 써요. 조건 Q, 조건 R, PQR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조건, 이 조건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명제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럼 이 명제 P라는 게 예를 들어서 4는 그러니까 2는 뭐라고 할까? 2는 4의 약수이다. 이런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부정해보래, 부정. 부정하라는 건 뭐야? 아니다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아니다 하면 되지. 그럼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 P라는 거에 부정을 쓸 때는 앞에 물결 표시를 써요.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not P. 얘가 이제 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 P가 참이면 당연히 부정하면 거짓이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부정하면 당연히 참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이해합니까?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너 어제 아니 오지 않았잖아. 이 긍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P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냥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한 조건 말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P, Q가 있는데 이번에는 P 또는 Q래요. 이 또는은 무슨 집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 뭐가 있었죠?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게 있었죠. 그럼 또는은 무슨 집합과 관련이 있냐면 합집합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어요? 또는은. 그래서 P 또는 Q를 만약에 부정하라고 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요. 이해가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요. 합집합이 또는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또는이라고 하는 건 합집합과 관련이 있다. 그럼 그리고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 교집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어떤 것도 배우냐면 P 또는 Q라는 것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면 이게 대문자로 써요. 집합은 영어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P라고 쓰고요. 조건 Q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쓰는데 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합집합으로 쓴다고. 그런데 얘를 부정하려며. 부정하면 아니라 그랬지. 아니면 이것들을 전체 여집합하면 돼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아닌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 이 C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지 않아? 이 C 넣어줄 수 있지, C를. 맞아? 이 컴플리먼트인데 얘를 이제 넣어주면 P 여집합, Q 여집합 이렇게 쓰고 또는도 부정해줘야 돼. 그럼 또는을 부정하면 교집합. 이게 뭐였어? 무슨 법칙? 오, 그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앞에서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얘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진리집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여집합했을 때 이렇게 돼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어려운 거 없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어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거를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써요.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P이면 Q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P이면 Q이다라는 뜻이고 이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 뒤에 있는 거를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가정과 결론인데 이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이것들의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이라는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명제를 만족하는 집합이 1이라고 했어요. 1, 2, 4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5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 맞아?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은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를 뭐라 그러냐면 발레라고 불러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 다시 발레가 뭐라고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는 얘.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4의 약수면 8의 약수면 4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맞는 문장입니까? 8의 약수면 4의 약수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맞는 말이야? 8의 약수가 뭐가 있었지? 1, 2, 4, 8이 있어요. 4의 약수는 1, 2, 4죠. 근데 1, 2, 4라는 거는 4의 약수도 되기 때문에 1, 2, 4라고 하는 건 얘를 만족을 해요. 하지만 8은 얘를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죠? 그럼 이게 틀린 이유를 하나만 예를 들어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원소가 뭐가 있다는 거야? 8이라는 거야. 그거를 발레라고 부른다고. 이해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하나만 얘기해봐라고 했더니 9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발레라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예를 하나만 들어봐라고 하는 게 발레인데, 이 발레라는 거는 앞에 가정을 반드시 만족을 했을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은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든의 부정도 역시 어떤이에요. 어떤이라고, 아니, 모든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예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이걸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중요한 거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역과 대우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얘 앞에 있는 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요. Q이면 P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른 말이야. 이 P이면 Q이다라는 거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역이라고요. 역.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얘네들을 각각 부정해봐. 나 P이면 나 Q이다. 이것도 있고요.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해볼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면 얘와 얘의 관계를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대우 관계. 얘네들이 대우 관계. 알겠어? 얘네들도 서로 뭐야? 역이지. 이해가?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것의 대우는 나 Q이면, 각각을 부정하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 그때는 나 Q이면 나 P이다가 대우야. 알겠어? 그럼 얘의 대우는 뭐야?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요 둘의 관계도 있어. 원래 요 둘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빠졌어요. 빠졌어. 그래서 원래는 명제에 역, 이, 대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우는 그러니까 이를 빼서 그냥 역과 대우만 배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역이 뭐고 대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역은요 참거짓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참을 true에서 T라고 쓰고요. 거짓을 false에서 F라고 씁니다. 이해하죠? 참과 거짓. 이해하죠?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참이라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항상 똑같이 움직여요. 대우는. 알겠어? 대우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단원에서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건데, 이거의 참거짓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것의 대우인 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한번 말로 해볼래요? 강의 뭐라 그랬어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명제를? 이것의 무수인 명제를? 대우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 이런 거를 나중에는 대우 증명법이라고 배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노법이라고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3단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사람은,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장정수는 이렇게 할까? 장정수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그럼 어때? 장정수도 곧 죽겠지. 맞아?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이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인 게 참이면, P면 R도 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3단 논법이야. 이걸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기원전 5세기 사람. 알겠어? 기원전. 엄청 오래된 사람이잖아. 엄청 오래된 걸 배우는 거라고. 알겠어? 얘를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복습을 하면서.
자, 명제인 것을 찾으래요. 몇 번일까요? 자, 비 오는 날씨는 싫다. 일단 약간 형용사적 표현은 다 지워요. 재미있다, 아름답다, 좋다. 이거 답이 5번밖에 없네요. 관악산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베리타스 룩스미아. 오케이? 관악산. 관악산이 어디인 줄 알아요? 관악산이 서울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뭐 2번의 답은 뭐겠어요? 얘기해봐요. 답을 골라봐요. 명제가 아닌 거. 10초. 왜? 치킨은 맛있다. 맛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주관적이라고. 알겠습니까? 치킨과 피자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여기 치킨? 선생님은 어렸을 때 사실은 피자를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다수 남자애들은 치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자, 오른쪽 거 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근데 x는 6의 약수래요. 그러면 이 6의 약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이고 얘가 전체 집합 안에 다 들어오는 원소냐? 아니네요? 아니죠. 6은 안 되죠. 6이 없으니까. 그럼 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번이 답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2번 해볼까요? 2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기 답이 나온 거 얘기해 볼래요? 자,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이 틀렸는데 너희가 어떻게 풀어서 틀렸는지를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오는 거예요. 예. 그냥 틀린 거 모르는 거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을까? 이거를 하는 게 공부야. 틀려도 되니까 답 얘기해 봐. 2번이요? 자, 6과 12의 공약수라고 했는데요. 예? 6은 1, 2, 3, 6이죠. 약수가. 12는 아니죠. 맞죠? 그럼 몇 번일까? 4번이요? 4번 봐봐. 4번은 3x가 9보다 작거든? 그럼 x가 3보다 작다.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써봐. 뭐 있어? 1과 2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3번은요? 요거 인수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불러볼래요? 뭐가 되는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지. 맞아? 요게 0이 되는 x가 뭐뭐 있어? 마이너스 3하고 4니까 마이너스 3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없어야 되는데 3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요. 조건 A는 짝수이고 B는 홀수이다의 부정을 구하래요. 쟤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얘는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 아까 어떤 걸 배웠냐면 P 또는 Q 이거의 부정은 뭐라 그랬어? 부정을 하면 나 P, 나 Q 쓰는데 그리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꾸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아까 부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은 A는 짝수이고 그리고 짝수이고가 그리고야. B는 홀수이다의 부정을 하래. 해봐. 말로 해봐. 그럼 A는 뭐야? 짝수의 부정은 홀수야? 그럼 A는 홀수이거나야. A는 홀수 또는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니까 또는. 그럼 또는 B는 뭐다? 짝수. 이런 말들이 있어야 돼. 그럼 답이 뭐야? 그렇지. 4번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이거 이제 문장으로 돼 있잖아. 그럼 식으로 돼 있어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 A는 B는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는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A가 0이 아니고, 또는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게 답이야. 그럼 몇 번? 1번이 답이라고. 알겠어? 안 어렵지? 됐어? 자, 그러면은 4번 볼게요. 이 4번은요, 이 전체 집합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는데, 자, 얘가 참이라고 했어요. P면 나Q라는 게 참일 때, 얘네들의 포함 관계로 나타낸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은 물어봤어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너네가 풀려고 하지 말고 잘 봐봐. P면 나Q가 참이래요. 그럼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얘네들의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거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거의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얘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 그대로 써볼게. P면 낙Q가 참이다. P면 낙Q가 만약에 참이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라지 P예요. 그러면 얘는 낙Q는 Q가 아니다지. Q가 아니다는 거 이거잖아. 맞아? 그럼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럼 이런 걸 만족하는 그림이 몇 번일까? 얘를 만족하는 그림이 몇 번일까? 자, 5번이죠. Q가 아니다라는 게 이 빨간색 전체죠. Q가 아니다라는 게. 그거 안에 P가 들어오는 거 5번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Q가 아니다라는 건 Q를 아닌 여집합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죠. 그 안에 P가 들어와 있는 건 5번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쉽죠? 이해가? 그러면은 2번 해봐. 2번. 요거 2번. 이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항상 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P 교집합 Q가 P라는 거는 어떤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P 교집합 Q가 P라는 거는 P가 Q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것은 어떤 걸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는 1번부터 하지 않니 얘들아? 뭐 보기를? P면 Q에다가 참이면 얘를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어? 얘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맞지? 우리가 P 교집합 Q가 P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했지. 그리고 1번도 얘가 참이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야. 알겠어? 이해가?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안 어렵지? 할만해? 요건 좀 어렵니? 다시 P 교집합 Q가 P라는 거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1번이 참이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얘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림 역시 똑같다고. 만약에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 얘는 여기가 여집합으로 바뀌었어야 돼. 알겠어? 이게 2번 아니야. 알겠어? 해봐도 다 아니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어. 이해가? 이해가지? 자, 넘겨볼게. 자, 5번은요. 수학이 아니죠.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 뭘까? 한번 얘기해봐. 답이 뭘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의 부정은 뭐라 그랬어?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럼 일단 어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을 하면 어떤 고등학생은 수학을 뭐라고 해야 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답이 뭐야? 2번 아니지. 몇 번? 3번이죠. 알겠어요? 네, 3번입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고등학생도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우니까. 자, 이제 6번부터는 조금 이제 계산도 들어가요. 6번 같은 거 한번 볼 건데, 잘 봐. 자, 일단은 요 지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P 또는 낙Q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이 또는이라는 게 집합으로 쓰면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요? 아니, 또는의 그러니까 부정을 할 건데, 일단 또는은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연산으로 하면?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다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알겠어? 이건 오늘 꼭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나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일단, 낙Q를 구해야 될 것 같아. 낙Q. 그럼 이거 부정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 부정해봐. X가 수직선상에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는 이상이고, 5보다는 작대.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얘가 아니다잖아. 아니다면 어떻게 돼? 이거보다 작은 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부정이에요. 일단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수직선에 같이 나타내 볼 건데, 자, P라는 조건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P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건 없네요. 요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에 뭐 구하래? 부정하래. 그럼 이게 아닌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부정은. 근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지. 그러면 부정을 하면 여기에 색을 칠해줘야 돼. 맞아? 파란색 부분을 읽으라고 하는 거야. 읽어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맞아? 얘 또는이야, 또는.
여기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런 게 답이야. 알겠어? 그럼 몇 번이야?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야? 5번이라고. 알겠어? 얘는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거 해보세요. 2번. 자, 봐봐요. 일단은 납피를 먼저 써볼게요. 납피는 뭐냐면 요거 범위가 아니고 써봐. 그럼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맞아?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납피예요. 이게 아닌 걸 찾아보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굳이 수직선 안 그려도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얘는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0과 1 사이는 그대로 똑같이. 그럼 또는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여기도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는은 이 전체를 말하는데 이거에 부정을 하래. 그럼 부정은 얘가 아니다잖아. 그럼 얘가 아니다라는 건 어디야? 여기 부분이지. 그럼 빨간색으로 써볼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답이야. 알겠어? 이게 답이라고. 그럼 몇 번이야? 몇 번? 2번이 답인 거지. 알겠어? 이해가? 자,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방법을 알려줄게. 납피 또는 Q를 진리집합으로 쓰면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의 Q라고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근데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얘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맞아? 얘가 아니다. 그럼 얘 쓰면 어떻게 돼? 여집합의 여집합은 P 자기 자신이라고 했고 Q의 여집합을 썼잖아. 근데 또는의 부정은 뭐야? 그리고지. 이렇게 돼.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써? 차집합으로도 쓸 수 있거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럼 P 차집합 Q를 구해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답이 몇 번이다? 똑같이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정도는 거의 교과서 수준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거 지금 2학기 때 하잖아. 2학기 때 하지만 그때 가서 막 하려고 그러면 조금 늦어. 알겠어? 늦어. 시간이 없어. 왜냐면 너희가 되게 바쁘다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면은 뭐 수학만 하면은 시키지. 옆에 선생님은 옛날에 막 수학 10시간씩 시키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이제는. 왜냐면 수행평가도 많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알겠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7번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근데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저렇게 돼 있는데 납P이고 Q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 얘도 한번 써볼까요? 일단 납P는 뭐라고 해요? 납P는 얘가 아니다죠. 얘가 아닌 뭐야? X가 1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요거와 이렇게는 안 씁니다. 그리고잖아. 그리고 얘잖아?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봐.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1보다 작거나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번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 뭐 있어? 6, 7, 8, 3개잖아. 그러니까 답이 3개라고. 쉽지? 안 어렵잖아. 알겠어? 이해가? 이해 갔지?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것도 다 내신에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명제를 보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보래요. 자, 기억 볼게요. 제곱한 게 같으면 x랑 y가 같으냐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봐. 제곱한 게 같으면 x랑 y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1의 제곱도 1인데 둘이 같지만 마이너스 1과 1은 다르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은 성립해요. x랑 y랑 같으면 제곱한 건 같지만 제곱한 게 같으면 y가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니은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은 x랑 y가 뭔 것 같아?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x랑 y랑 같냐고 물어봤어. 맞는 것 같아? 어때? 이것만 보면은 x랑 y가 같아야지만 제곱해서 더해서 0인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아 틀려.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제곱해서 0이면 x랑 y랑 같은 거 맞아? 이것만 보면은 예를 들어 x가 i야. 예를 들어.
그러면 y가 1이야.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0이라고 해서 더해서 0이라 그래서 x랑 y랑 무조건 같은 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실수에서는 맞아. 알겠어?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x랑 y랑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알겠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없었으면 얘는 틀린 거야. 이해가지?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제가 되는 거다. 자, 디귿은 6의 약수면 9의 약수이다. 자, 6의 약수 뭐 있었죠? 1, 2, 3, 6 있었죠. 9의 약수 뭐 있었죠? 1, 3, 9 있었죠. 6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답은 이은이라고. 이해가니? 이해가지? 여기까지 쉽지?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이번에는 역과 대우예요. 아까 역과 대우 뭐라 그랬냐면 잘 봐. P면 Q이다의 역은 뭐라 했어? Q이면 P이다라고 했어. 그럼 대우는 뭐였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였지. 얘를 아느냐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대우를 구할 때는 각각을 부정하는데 순서도 바꿔줘야 돼.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참이라 그래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그랬어. 하지만 얘가 참이면 대우는 똑같이 간다고. 얘의 참거짓과 얘의 참거짓은 똑같다고. 알겠어? 이해가지? 자, 그러면 저 문제를 봐봐. 이 자연수 xy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짝수면 xy는 모두 홀수이다. 역을 구하래. 역은 쉬워. 역은 반대로만 쓰면 돼. 뭐라고 쓸래? 역은 xy가 모두 뭐면? 아니, 그 역은 부정하는 게 아니야. 자, 역은 부정이 아니야. p면 q이다의 역은요 q이면 p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꿔서만 쓰면 된다고. 그럼 바꿔서 써봐. xy가 모두 홀수면 제곱해서 더한 게 짝수다. 이거야 답이. 그럼 답이 몇 번이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은 xy가 모두 홀수이면 제곱해서 더한 게 짝수다. 이게 역이라고. 알겠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3번이지. 알겠어? 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민준이 이해가요? 다시 P면 Q이다. Q이다. 오케이? 이거의 역은 Q이면 P이다라고. 알겠어? 이해가? 그럼 밑에 2번 하나 해볼까? 이거의 역을 바르게 말한 거. 몇 번? 쉽다. 그거 1번이라고. 알겠어? 쉽지? 약간 수학 같지 않지 않냐? 맞지? 공통사 원이 훨씬 어렵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이거의 역을 구하라고 하면 xy가 모두 뭐라고? 홀수이면 xy 곱한 게 홀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이라고. 이해가? 안 어렵지? 됐어? 넘어간다. 오른쪽 거 봐봐. 자, 이번에는 xy가 모두 짝수면 xy는 짝수다. 자, 이것도 대우 물어봤네. 자, p면 q이다의 대우는 이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라고 했어. 맞아? 그럼 이거 대우 얘기해봐. 이것만 보고 대우 얘기해봐. 이게 p고 이게 q잖아. 이거 대우 뭐야? xy가 뭐면? 홀수이면 xy가 자, 봐봐. xy 곱한 게 홀수이면 자, 이거 부정을 해야 돼. 그럼 xy 모두 짝수의 부정은 뭐야? xy 모두 짝수의 부정. 없다가 무슨 말이지? 그렇죠. 어떤 모두의 그 부정은 어떤이라고 했잖아. 그럼 모두 짝수라는 거의 부정이 뭐야?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야. 알겠어?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라고. 알겠어? 2번 아니야. 5번이야. 이해가? 이해가지? 그럼 밑에 것도 하나 해볼까? 2번? 뭐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못 들었어.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대우는 반대로 써주는데 각각 부정해야 돼. 그럼 x제곱은 짝수이다의 부정은 x제곱이 홀수야. 또는 짝수가 아니다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 지워. 말이 안 되는 거 지워. 이 말이 안 되잖아. 2번, 3번 중에 하나지 일단은. 그럼 짝수가 아니면 x도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답이 3번이라고. 안 어렵지? 이건 뭐 초등학생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자, 3번은 문제에서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어떤 명제도 참이다? 무호인 명제도 참이다 지금? 대우인 명제도 참이다라고 했었지. 맞아? 그러면은 P면 나Q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대우가 뭐라고? 이거의 대우는 Q이면 나 P도 참이야. 알겠어? 그리고 R이면 Q가 참이면 뭐야? 나 Q이면 나달도 참이야. 알겠어? 여기 보기에 있는 거. 얘 반드시 참이라며. 얘 반드시 참이라고 했지 지금. 나 Q이면 나달. 이것도 반드시 참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3단 논법도 배웠어. P면 나 Q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P면 나 Q가 참인데 나 Q면 나달도 참이래. 그럼 모두 참이야. P면 나달도 참이지. P면 나달도 참이라고. 3단 논법. P면 나 Q도 참. 오케이? 그 다음에 나 Q이면 나달도 참. 됐어? 따라서 P면 나달도 참이라고. 알겠어? 이게 3단 논법이라고. 알겠어? 대우와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풀자는 거야.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똑같아. R이면 Q가 참인데 Q이면 나피가 참이니까 R이면 나피도 참이야. 이해 갔어? R이면 나피도 참이라고. 그러니까 1번이 될 수 없다고. 이해가? 이해가니? 내 말 이해하니? 다시 할까? 자, 다시 한다. 다 봐봐. 이렇게 써줄게. 일단은 P면 나 Q가 참이고 R이면 Q가 참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대우인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고 얘기했어.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그럼 일단은 요 두 개의 사실로부터 얘랑 얘를 지웠어. 됐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머지를 봤더니 3단 논법에 의해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P면 나달도 참이라고. P면 나달도 참.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기 때문에 R이면 Q, Q이면 화살표를 여기다 이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R이면 나피도 참이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건 1번이라고. 이해가? 그럼 2번 해봐. 이건 중요하니까 해야 되겠어. 2번. 똑같이 하면 돼. 네,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죠. 엄청 어려요. 선생님 보기 엄청 어리고요. 이 의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중요한 거는 마인드와 태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아요. 맞습니다. 2번. 훌륭해요. 알겠어? 선생님도 사실 몰라 공부 쪽에 있어서는 의지가 이제 나는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건데 근데 이제 막상 뭐 운동하려고 결심하잖아? 근데 운동하려고 결심하면 민준이가 나보다 잘할 것 같아요. 결심해도 못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고 이제 한 하루 하고 못하고. 네. 조금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알겠어?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한다는 걸 계속 깨달으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려면 확 바뀌어야 돼. 알겠어? 그냥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돼. 당장 해야 돼. 당장. 알겠어? 당장. 당장.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뭐 어제 내가 예를 들어 한 3시간은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나가서 놀았어.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나이고. 그러면 어제 못한 것까지 해서 오늘 6시간 해야지 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럼 그런 하루야, 하루. 하루밖에 못해. 그 다음날 못한다고. 알겠어? 자기가 계획을 짜서, 계획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짜서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알겠어?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해봐.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에 얘들아 작심삼일을 2번 하면 6일 동안 하는 거야. 알겠어?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하면 그게 이제 너희들의 그게 된다고. 응?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가 정말 빨라요. 선생님 되게 무서웠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일주일 전에 자다가 갑자기 문득 일어났더니 나는 니나 그거 아냐? 로켓의 발사 원리를 나는 배웠어, 대학교 때. 로켓이 이렇게 발사되면 원래 이 발사체는 어딘가에서 없어져. 근데 이 발사체 없어지면 몇 억씩 깨진단 말이야. 몇 억이 뭐야? 몇백억씩 깨져, 몇백억씩. 그래서 어떤 애가 이 발사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한 거야.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불가능해라고 했어. 근데 작년 말에 돌아왔어. 알아? 여기 그런 영상 본 적 있지? 로켓이 발사되는데 갑자기 손 여기에다 갑자기 로켓이 돌아온 거. 모르니? 나는 이거를 보고 처음에 AI 영상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지금 현재가. 엄청 쇼킹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아직은 이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럼 비행기 타고 가려면 비행기 뭐 이코노미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이 대한항공 안에서도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되게 이게 웃긴 거야. 돈 있으면 1등석 타고 돈 없으면 이코노미 타고 물론 이코노미도 못 타고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배 타고 가야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12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건 똑같아. 맞아? 근데 이제는 이 로켓 타고 미국 갈 것 같은 거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이 상상을 선생님은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거든? 근데 아니야. 5년 안에 될 것 같아. 5년 안에. 그 니네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로봇이 원래는 이거 로봇춤 있잖아. 막 이랬어. 원래 로봇이 불과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근데 한 달 전에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 손가락 얘들아. 원래 이렇게 로봇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손가락이. 진짜 무서워.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게 무섭진 않아. 왜냐면 난 자신 있어. 자신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옆에 있다는 거를 내가 이용할 줄 모르면 나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나 혼자 계속해야 돼. 로봇에게 이제 임무를 맡길 수 있단 말이야. 시대가 변했다고. 근데 난 이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이제 되게 얘들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야.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생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진보랑 보수가 있으면 선생님 보수에 가까워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진보의 우두머리잖아. 솔직히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건 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싫어합니다. 할머니가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거할 때 되면은 할머니께서 나한테 전화해서 정수야 나쁜 새끼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기억나. 돌아가셨지만 근데 지금 일하는 거 보잖아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성은 모르겠고 일하는 건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요. 일단 대통령이 니네가 당선되잖아.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죠? 이취임식을 합니다. 이취임식. 취임식이 뭔지 알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난 대통령이야 라고 이제 나라에게 인정을 받고 전 세계에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잘 봐. 우리나라 어쨌든 대표잖아, 대표. 이취임식 하려면 돈을 써서 이게 사람들 모아서 이취임식 해야 돼요. 근데 나라가 지금 어때? 힘들죠? 경제가 힘들잖아. 근데 이취임식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소화해라. 그래서 뭐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줄여서 했고요. 그 돈을 이제 다른 데 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되게 웃긴 거는 너네가 이제 아는 게 이제 이만큼 있으면 모르는 게 원래 이만큼 더 많잖아. 공개되지 않은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 어때? 유튜브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거기에다가 로켓 이지랄 떨고 있죠. 그리고 AI가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변화돼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았어. 코스피가 5천이라는 게 말이 돼? 난 그거 상상도 안 해봤어. 알겠어? 3천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는 어려운데 코스피가 5천이래. 말이 안 돼.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 이게 때에 맞춰서 이게 막 변화되고 있고 원래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누군가 싫어하는 줄 알아? 누가 싫어해? 이 변화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부자들 있지. 그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이 현재 부자들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루미도 그랬지만 이제 부자가 된 뭐 우리가 아는 이재용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면 아무 데나 가서 밥 먹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 부자들 중에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록펠러라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과 이제 싸울 수 있을 만큼 됐어. 이때까지는 얘네들이 눌렀어. 하지마 눌렀어. 변화되는 거. 눌렀다고.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건 순식간이야. 그걸 니네 애들아 자각해야 돼. 알겠어? 자각해야 되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 마인드. 알겠어? 4번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 XY가 실수일 때 이거의 역이 참이 명제. 근데 내가 이 역이 참이라는 거는 이 명제 참거짓과 관련이 없어요. 역을 구해야 돼요. 자,
P면 Q이다의 역이라는 거는 Q이면 P이다라고 했는데 이거의 참거짓은 얘랑 관련 없다 그랬어. 그럼 너희들이 얘네들의 역을 구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의 역은 뭐죠? x는 1이면 제곱한 게 1이냐 물어본 거죠. 맞는 거죠, 이거는. 맞죠? x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니 이거 물어봤네요. 이거 맞습니까? 얘 정리하면 4x가 5보다 크니까 4로 나누면 x가 4분의 5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1번이 답이네요, 일단. 1이면 제곱한 게 1 맞으니까. 이거 틀렸죠? 맞습니까? 이해하죠? xy 곱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음수냐 물어봤지. 아니지. 둘 다 양수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야.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거는 자 이것 또는 이거면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얘만 0도 가능해요. 자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거 y는 0이라는 거 있으면 둘 다 0인 거 가능해요. 근데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야. 알겠지? 그럼 얘를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왜냐면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라 그래서 x가 0이냐 아니라고. 왜?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얘 x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는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서 틀렸다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려면 직접 다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하는 거 조금씩 어렵습니다. 요 P 자 P면 나Q가 참이고요. S면 R이면 참이면 Q이면 나P도 참이고 나달이면 나데스도 참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운이가 각각. 근데 얘가 참임을 보이래요. 나달이면 나P가 참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럼 얘를 보이라는 거는 P면 R이 참임을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지어서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R이면 Q면 어떻게 될까? S이면 R인데 R이면 Q야. 근데 Q이면 나P래. 이게 나오진 않지. 땡. 됐지? 2번은요. Q이면 S면 자 Q이면 S면 S이면 어디 있죠? S이면 R이죠. 그러면 Q이면 R인 걸 보이기 때문에 얘도 아니에요. 맞죠? 맞죠? S이면 Q면 어떻게 되죠? S이면 Q면 Q이면 나P인데 그것도 안 나오죠. 맞아요? 5번 해볼까요? 나데스면 Q? 그럼 나데스 Q면 여기서 Q죠. 맞아요? 그럼 나달이면 Q라는 걸 보였거든요. 그럼 나달이면 Q면 Q이면 나P 나오죠. 자, 이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Q이면 나P가 됐잖아. 맞아? 그럼 Q가 나P면 됐으면 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Q이면 나P니까 나달이면 나P를 증명한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나달이면 나P를 증명했다고.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고.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해요? 그래서 5번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죠. 이해 갑니까?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도 이제 마저 한 2개밖에 없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마저.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잘 봐. P면 Q이다라는 게 참이면 내가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 P면 Q이다라는 게 참이면 이거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P면 Q한테 준 거지. P면 Q에다가 준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충분히 많아서 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얘 화살을 맞았죠? 그럼 Q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맞았잖아. 화살 맞으면 뭐가 나와? P 나오지? 맞아?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P 났으니까. 알겠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P는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X는 3보다 크다는 거는 10보다 크기 위한 무슨 관계인지를 찾아보려면 포함 관계를 찾으면 돼요. 포함 관계.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라는 게 10보다 크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많다고. 그래서 얘는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알겠어? X는 2면 얘 만족하죠? 맞아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게 뭐 있어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니까 요게 0이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5랑 2잖아. 얘가 더 큰 집합이지. 얘가 이거의 부분 집합이지. 얘가 이거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나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P는 Q이기 위한 나 이거 거꾸로 쓴 것 같아. 얘가 더 큰 집합이지. 얘가 더 큰 집합이면은 큰 집합이면 필요 조건이라 했어. 큰 집합이면 필요 조건. 얘가 우리가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관계는요, 포함 관계를 따지면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시. 잘 봐봐. P면 Q에다가 참이면 얘네들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 관계를 구하면 여기 이렇게 가니까 어느 게 어느 것의 부분 집합인지를 따지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컸죠? 얘가 더 크면 이거는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필요 조건.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알겠니? 이해하니? 자, 2번. 이런 게 이제 내신에 나와. 2번 같은 거. 자, 2번 같은 거 보면은 이번에는 필요 충분히 조건을 따지라고 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두 명제가 똑같아야 돼. 조건을 이루어졌으면 그 두 조건이 똑같은 걸 말하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거 보시면 기억이 무슨 조건인지 알아보려면 자, 아까 Q는 뭐라 그랬냐면 자, 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뜻하는 거는 X랑 Y랑 둘 다 0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요. 얘네들이 같다는 거는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절대값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XY 이렇게 돼요. 둘이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거는 XY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예요. XY가 0. 맞아요? XY가 0이라는 거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는 거죠. 맞아요? 얘는 둘 다 0인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된대.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그럼 누가 더 큰 개념이야? 왼쪽이 더 큰 개념이지. 맞아? 큰 개념이 무슨 조건이다? 자, 큰 개념.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화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댔잖아. 큰 개념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개념이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필요 충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알겠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얘네들이 0이라는 건 A랑 B가 둘 다 0이라는 거예요. 얘 제곱해서 0이면 A랑 B랑 둘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X가 1보다 큰 거랑 제곱해서 1보다 큰 것 중에 누가 더 큰 개념이죠? 얘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제곱해서 1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A 교집합 B가 A라는 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둘이 같은 개념이니까 리을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알겠습니까?